여러분 안녕하세요. 럭셔리 가이드의 아이재민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 럭셔리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시계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태양을 이용한 해시계죠.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세계적인 명품 시계가 궁금하신 분들, 럭셔리 하이엔드 시계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결혼 예물을 고민 중이신 분들, 이번 방송을 특히 주목해주세요. 그럼 럭셔리 가이드 시작합니다. 럭셔리 예물 명품 시계 시리즈 첫 번째,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 브레게. 브레게의 놀라운 혁신 중 하나이자 가장 유용한 발상이 바로 손목시계를 발명한 것입니다. 타 브랜드들 중 우리가 최초의 손목시계다 라는 주장이 있지만 역사적 근거로 볼 때 브레게가 최초의 손목시계 브랜드입니다.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는 1810년 6월 8일 나폴레옹의 여동생이자 나폴리의 여왕이며 1808년부터 1814년까지 34개의 시계를 구입한 카롤린 위라의 주문을 받아 특별한 시계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 시계가 바로 최초의 손목시계인 브레게 2639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스케치에 대해 어떠한 자료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계의 외관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브레게 시계 수리에 대해 기록해 놓은 장부에서 이 시계의 마지막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2002년 2639 시계의 특징을 계승하여 여성 시계의 클래식한 케이스를 현대적 실루엣으로 재해석한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제 브레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브레게가 특별한 문화적 유산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레게의 창시자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정립한 시계 제조 기술의 표준 때문이며, 모든 최고급 시계들은 이 표준에 의해 감정되고 평가되었습니다. 시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는 소년 시절 고향인 스위스 뇌샤텔을 떠나 워치메이킹 견습 과정을 위해 프랑스 베르사유를 거쳐 파리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어린 브레게를 돌봐주며 그를 프랑스 왕실에 소개해준 엘보트 요셉 프랑스와 마리의 도움으로 1775년 브레게는 파리에 있는 시테 섬의 꽁시 에르지리에서 작업장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브레게의 사업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스위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후 1795년에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브레게는 시계 제조 사업을 재건하면서 새로운 고객들을 찾게 되었고, 왕실로부터 인정을 받아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브레게의 영역과 대표적인 발명품들을 살펴볼게요. 그가 이룬 첫 번째 주요 혁신은 1780년 회전추와 2개의 이동 배럴을 갖춘 최초의 셀프 와인딩 퍼페추엘 발명으로 1782년 파리 상류사회와 프랑스 왕실 사이에서 브레게 하우스의 명성이 높아지며 유명 인사들이 그가 만든 작품에 열렬한 애호가가 됩니다.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는 집권하는 동안 다양한 시계를 브레게에게 주문하는데, 심지어 프랑스 혁명으로 처형되기 전 템플 감옥에서조차 브레게 시계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신을 기르는 브레게의 마리 앙뚜아네트 시계 넘버 160의 완성품을 보지 못하고 처형 34년 후, 그리고 브레게 잡고 4년이 지난 1827년이 되어서야 시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시계는 1983년 예루살렘 박물관에서 도난당했으나 4년간의 긴 연구와 복원 작업을 거쳐 마침내 2008년 4월 고급 시계 박람회인 바젤 월드에서 넘버 1160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한 브레게는 1783년 미닌 리피터 시계를 위한 공 스프링을 발명했는데요. 같은 해 브레게 힌즈로 잘 알려진 오픈팁 시계 바늘과 브레게 스타일의 아라비아 숫자 디자인도 런칭하였습니다. 1790년에는 밸런스 피봇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된 충격 방지 장치 패러슈트를 발명했고, 1795년에 퍼페추얼 캘린더 밸런스 스프링을 발명했습니다. 1798년에는 나폴레옹이 브레게의 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출정하기 한 달 전인 1798년 4월 브레게를 대표하는 인슐레이트 이스케이프먼트의 가드 템프 미니 리피터 시계 3개를 구입하였는데,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기 위해 최고의 제품만을 고집하였고 긴 출정에서 믿을 수 있고 견고한 실용적인 시계가 필요하였으며 브레게가 제조한 시계만큼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시계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801년 뚜루비용으로 10년간의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브레게하우스는 획기적인 업적을 이룩해냅니다. 시계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중력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브레게는 중력을 시계 무브먼트의 규칙성을 저해하는 주범이라 규정짓고 연구를 진행해 뚜루비용을 발명함으로써 시계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시계 산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815년 프랑스 해군 공식 크로노미터 제작자로 임명된 브레게와 그의 아들은 당대의 가장 정교한 균시차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브레게의 높은 명성은 일부 유명 작가와 예술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요. 프랑스 작가 스탕달은 브레게를 문학작품 속에서 언급한 유명 작가 중 첫 번째 인물로 1817년에 발표한 자신의 작품 로마, 나폴리, 프렌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심한 시계가 고장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치느라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브레게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장나지 않는 시계를 만들고 있다 라고 찬사를 남겼습니다. 이어서 브레게는 1820년에 더블 옵저베이션 크로노미터 몽트르 더블 세컨드를 발명합니다. 1823년 9월 17일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가 76세로 별세하며 1824년 그의 독자인 앙뚜안 루이 브레게가 회사를 물려받습니다. 그 뒤로 앙뚜안 루이 브레게의 아들 루이 클레망이 이어가면서 브레게 하우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1837년 7월 17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왕위 즉위 1년 후 브레게의 시계를 구입합니다. 5102번으로 등록된 이 제품은 매우 작고 슬림하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반지로 착용 가능한 시계였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렉상드르 듀마는 그의 명작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여러 저서에서 브레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후세대는 워치메이킹에 대한 비전을 서서히 이뤄가기 시작. 1870년 그 당시 작업실 수석 기술자 에드워드 브라운에게 워치메이킹 하우스를 넘깁니다. 브레게의 역사적 중요성과 그것이 시사하는 유산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브라운 가문이 다음 세기 동안 브레게 하우스를 이끌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평생 브레게의 애호가였습니다. 1928년 자신이 한평생 착용한 765번 미니 리피터와 플라이백 초침 기능을 갖춘 특별한 크로노그래프의 수리를 위해 브레게 워크숍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 파리의 보석상 상속인 쇼메 형제들에게 하우스가 넘어가게 되면서 브레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다시 투자 회사인 인베스트코프가 1987년에 브레게 하우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브레게 하우스의 또 다른 혁신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브레게 제품 생산은 오늘날까지 스위스의 발레드 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와 북미에 새로운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브레게는 1999년 스와치 그룹에 합병되면서 상징적인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스와치 그룹 회장 겸 브레게 대표 니콜라스 G 하이에크의 진두 지휘 아래 인적 재능과 금융 투자를 통해 브레게 하우스는 이전의 영예와 명성을 되찾게 됩니다. 2006년에는 일부 부품에 실리콘을 사용했고 2010년 밸런스의 안정성과 성능을 보정하기 위해 자기장을 활용하는 충격 흡수 장치인 자성 피봇을 발명. 7800 라 뮤지컬 모델에 세계 최초의 자성 스트라이크 거버너를 탑재했습니다. 같은 해 니콜라스 G 하이에크는 작고했지만 그의 손자 마크 알렉산더 하이에크가 현 CEO를 맡으며 그 열정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7대 후손인 엠마누엘 브레게가 브레게 마케팅 총괄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브레게의 대표 컬렉션들과 신제품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트레디션 라인. 2005년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전설적인 서브스크립션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트레디션 컬렉션은 브랜드의 기원으로 회귀함과 아울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레디션 7097
40mm의 직경으로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 사파이어 케이스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시 방향의 레트로 그레이드 스몰 세컨즈, 12시 방향 엔진 터닝 패턴을 새긴 실버드 골드 다이얼, 브렉의 과거 앤티크 워치에서 스타일을 가져온 골드 와인딩 로터, 실리콘 팔렛을 탑재한 스트레이트 라인 인버트 레버 이스케이프먼트, 실리콘 소재 브렉의 오버코일 밸런스 스프링, 30m 방수, 50시간 파워 리저브와 3Hz의 진동수가 특징이며 38개의 주얼을 지닌 레더 스트랩 시계입니다. 18K 로즈 골드 버전도 있습니다. 트레디션 7057, 40mm의 직경으로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실버드 골드 다이얼, 10시 방향의 윈도우, 수동 엔진 터닝, 50시간 파워 리저브와 인디케이터의 브릿지가 특징이며 핑크 골드 모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식 라인. 아브라함 루이 브레게의 스타일링에서 영감을 얻어 1972년 런칭한 클래식 손목시계 컬렉션은 가장 이상적인 정교함, 선명함, 그리고 우아한 라인을 구현합니다. 클래식 7147, 40mm의 직경 18K 화이트 골드 소재 케이스로 엑스트라 심 모델이며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 그랑피 에나멜 다이얼, 아라비아 브렉의 숫자 인덱스의 시간 챕터링, 5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블루 스틸 소재의 브렉의 오픈팁 펜즈, 30m 방수, 35개의 주얼, 45시간 파워 리저브와 3Hz의 진동수가 특징입니다. 스트랩은 골드핀 버클의 악어 가죽 스트랩이고 로즈 골드 버전도 있으며 실버드 18K 골드 엔진 터닝 다이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7787, 39mm의 직경 18K 화이트 골드의 사파이어 케이스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랑피 에너멜 다이얼,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및 문 페이지가 장착된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30m 방수, 38시간 파워 리저브와 4Hz의 진동수가 특징입니다. 로즈 골드 모델도 있으며 실버드 골드 다이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래식 컴플리케이션 컬렉션. 1988년에는 브레게의 가장 뛰어난 발명품이자 가장 아름다운 컴플리케이션으로 손꼽히는 뚜루비용을 완벽하게 탑재한 시계 뚜루비용 컬렉션이 클래식 라인에 추가되었습니다. 클래식 컴플리케이션 5317, (39mm의 18K 핑크 골드 색상으로 5일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30m 방수, 뚜루비용 샤프트 위 소초침, 브렉의 오버코일 보정 밸런스 스프링, 실버드 골드 다이얼이 특징이며 옐로우 골드와 플래티넘 소재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컴플리케이션 5377, 뚜루비용 엑스트라 씬 오토매틱 제품입니다. 오프센터 뚜루비용이 장착된 이 시계는 여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1mm의 직경으로 뚜루비용 캐리지와 티타늄 밸런스, 실리콘과 항자기성 강철로 제작된 이스케이프먼트, 30m 방수, 80시간 파워 리저브와 4Hz 진동수가 특징이며 트리플 블레이드 폴딩 클래스프를 장착한 레더 스트랩입니다. 플래티넘 소재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린 컬렉션. 브렉의 마린 컬렉션은 편안한 착용감, 실용성, 그리고 스타일에 추구하는 보다 현대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된 견고한 레저용 시계입니다. 마린 5887, 새로운 마린 에콰시용 마샹 5887은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시계로 균시차 디스플레이와 퍼페추얼 캘린더, 뚜루비용을 탑재했습니다. 마린 알람 뮤지컬 5547, 40mm 직경의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시계입니다. 스크루 락 크라운, 36개 주얼, 50m 방수, 45시간 파워 리저브와 4Hz의 진동수, 골드 소재의 선버스트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이 장착된 티타늄 케이스가 특징이며 실버드 골드 다이얼이 장착된 18K 로즈 골드 케이스 또는 골드 소재의 블루 다이얼이 장착된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죽 또는 러버 스트랩과 함께 제공됩니다. 다음으로 헤리티지 라인. 브레게 시계는 전통적인 둥근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식별이 가능하며 배럴형의 토너 케이스를 사용한 헤리티지 컬렉션 역시 브레게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헤리티지 3661, 35, 29.60mm 사이즈로
18K 로즈 골드 배럴형 토너 케이스의 시계입니다. 30m 방수, 56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베젤과 러그, 실버드 골드 다이얼, 6시 자리에 위치한 소초침 기능의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가 특징입니다. 화이트 골드 모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타입 20, 21, 22 라인. 1950년대 프랑스 해군을 위해 보완되었던 타입 20가 자동 무브먼트가 장착된 시계 버전으로 1995년 브레게 컬렉션에 돌아왔습니다. 강렬한 스타일과 견고함, 독특한 상징성을 내포하는 기술적인 스포츠 시계입니다. 타입 20, 21, 22, 3817 42mm 직경의 스틸 소재 케이스로 양방향으로 회전하는 베젤, 스크류락 크라운, 야광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의 시간 챕터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시 방향의 낮밤 인디케이터,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센트럴 미닛 토털라이저, 야광 핸즈와 도트,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플라이백 기능을 갖춘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로 구성되었으며 26개 주얼, 100m 방수, 48시간 파워 리저브와 4Hz의 진동수가 특징인 송아지 가죽 스트랩의 시계입니다. 다음으로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 앞서 설명해드린 레인드 네이플 컬렉션은 나폴리의 여왕을 위해 브레게가 직접 만들었던 브레이슬릿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브레게는 특별한 고객 관리와 섬세함으로 현대적 보석 시계에서만 볼 수 있는 여성적인 세련미를 상징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레인드 네이플 8908 36.50, 28.45mm 사이즈로 18K 화이트 골드 모델입니다. 128개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베젤, 스몰 세컨즈 기능의 자동 무브먼트, 파워 리저브와 문페이스 인디케이터, 실버드 골드 다이얼, 로즈 엔진 위 수공 인그레이빙과 자연산 화이트 마더 오브 펄로 구성되었고 30m 방수가 되며 옐로우 골드 모델도 있습니다. 레인드 네이플 8905는 올해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여 새롭게 런칭한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 주얼리 시계 컬렉션. 브레게 현대 여성들의 섬세한 감성과 기쁨을 기리고 경의를 표하는 컬렉션입니다. 크레이지 플라워 풀 바게트 33, 24.95mm 사이즈로 18K 화이트 골드 사파이어 케이스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케이스 밴드는 193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꽃잎으로 세팅되었고 브레이슬릿은 130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로 세팅되었으며 오목한 다이얼은 20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세팅되었습니다. 오프 센터 챕터링은 20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그리고 6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세팅한 테두리가 특징입니다. 또한 세팅 브레이슬릿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브레게의 최신 뉴스를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12일 서울에서 브레게를 대표하는 뉴 마린 컬렉션 런칭 행사를 개최합니다. 해양과 바다를 담은 미학적인 시그니처 코드와 정확성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번 뉴 마린 컬렉션 런칭 행사는 전시 및 요트 투어, DJ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런칭에는 엠마누엘 브레게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자리를 빛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럭셔리 예물 명품 시계 시리즈 첫 번째 브레게를 다뤄봤는데요. 당장 브레게 박물관으로 가서 역사적인 브레게의 시계들을 감상해보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럭셔리 이색 신혼여행 시리즈 2탄으로 찾아뵐게요. 많은 기대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 다루어졌으면 하는 주제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하고 유익한 럭셔리 아이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럭셔리 큐레이터 아이즈민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